나주 송제리 고분은 1987년도에 처음 확인이 되어서 학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도에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간단한 측량, 석실 내부에 대한 실측 조사를 했는데, 그때 석실의 구조에 있어서 시기가 빠른지 늦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보고자 저희가 2019년도에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량의 금속 유물들이 석실 내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무령왕릉하고도 관련되는 많은 유물들이 나와서 이 고분의 기본적인 성격 그리고 연대 부분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이제 조사 구간을 좀 더 서쪽으로 확장을 해서 추가적인 고분이 더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5개의 고분이 이 송제리 고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개의 고분은 동심원상의 아주 완만한 그 구릉의 남쪽 사면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1호분하고 이 3호분은 해발 한 30m 정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2호분은 1호와 3호보다 한 3m 정도 높은 지점에 자리를 잡아서 2호분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호분이 이제 구릉 사면의 남쪽에서 이제 가장 동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고, 3호분은 서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호분은 최초 확인되었을 때 출입부 쪽이 대부분 이렇게 파괴가 된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져 있는 것도 석실 벽석에 1단석들만 남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석실의 규모는 폭이 1.6m고 길이는 현재 기준으로는 1.8m 가량 돼서 약간 방형에 가까운 평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분의 축조 과정은 먼저 기반토를 깎아내서 완만하게 만든 다음에 정지층을 쌓고 다시 그 부분을 더 되파서 석실을 만들면서 봉토를 동시에 쌓아 올린 상황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분 바깥쪽으로 이제 주구도 확인이 되었는데, 주구 최대 폭은 한 3m 정도 되고요. 깊이는 1m 가량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거가 좀 특징입니다. 고분의 석실의 위치 그리고 주구의 위치,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봉분의 규모는 직경 12m 정도 되는 원형분이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2호분은 송제리 고분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사를 확인을 했을 때 매장시설 자체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고분 전체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토지 소유주의 사용 동의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요. 저희가 남쪽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면 조사 결과 고분은 원형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고분 가장자리로 주구가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구의 전체 형태 그리고 규모로 봤을 때 이 고분은 원형의 봉분이 원형이고 직경이 한 18m 정도 되는 것으로 1호분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쪽 부분을 이제 하강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배수로 시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배수로는 쭉 석실 안쪽으로 쭉 들어갈 것인데, 석실 내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는 파악할 수가 없었고, 배수로의 구조만 확인했습니다. 전체 노출된 범위는 길이가 4m고 폭은 1m입니다. 배수로가 끝나는 부분에는 이렇게 좀 큰 돌을 넣어서 이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5호분은 지금 2호분의 그 동편에 바짝 붙어서 확인이 됐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다 파괴가 된 상태여서 고분의 석실의 정확한 크기, 형태, 구조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남아져 있는 상태로만 보게 되면 사용한 벽석하고 그 바닥에 깐 돌들로 볼 때 3호 석실하고 상당 부분 좀 비슷한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돌이 빠져나간 자리로 봤을 때 이
이 석실은 아무래도 좀 세장한 형태의 소형 석실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실의 구조는 전형적인 사비기 횡열식 석실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이 1.2m, 길이가 2.4m로 1대2의 비율로 굉장히 세장한 형태입니다. 바닥석은 평평한 그 돌들을 한 겹 깔아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석실 바깥에서 이제 배수로 시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배수로가 석실 내부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석실 바닥석을 일부 드러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가운데로 정중앙으로 배수로가 쭉 이어지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분 주구도 확인이 됐습니다. 주구의 최대 폭이 한 2m 정도 되고 남아져 있는 깊이는 한 1m 가량 됐는데 고분의 중앙 그리고 주구에 이제 돌아가는 상태로 봤을 때 봉부는 원형이고 직경은 12m 내외일 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1호분은 이 고분군의 동쪽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분의 끝, 그러니까 경사면 위쪽하고 경사면 아래쪽의 높이를 한 2m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도로 처음에 기반토 면을 모두 이렇게 정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지층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빨간색 흙, 두 번째는 흑색 점토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석실을 만들기 위해서 석실의 북쪽이죠. 그러니까 뒷공간을 일부 이렇게 완만하게 부착을 하면서 한 번 더 수평면을 조정을 해서 석실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면을 골랐던 것 같고, 그 위에 이제 석실 벽석, 그리고 현실의 벽석, 그리고 연 묘도까지, 출입부 시설까지 모두 한 번에 벽석을 쌓아 올리면서 송토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송토는 총 3번에 걸쳐서 석실과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고분은 석실 봉토분이고 평면 형태는 원형이고요. 봉분의 규모는 직경 18m, 그리고 최대 성토 높이는 대략 4.5m 내외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1호 석실 바닥에 대한 그 보안 조사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물이 놓여져 있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자갈층이 있었는데, 제가 십자죽을 남기고 그 자갈들을 모두 한 겹 벗겨내봤습니다. 바닥은 뭐 기반토가 바로 이렇게 노출이 돼서 배수로는 원래부터 좀 없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양쪽에서 모두 벽석이 한 단이 더 있다라는 사실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석실 자체의 그 화종으로 인해서 한 10cm 정도는 좀 이렇게 꺼져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횡일식 석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부가 이제 기다랗기 때문에 그 출입부하고 그 현실하고 관계, 그러니까 축조의 순서가 같은지 다른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합니다. 저기 위쪽부터 천장돌 있는 부분, 그리고 연도에 천장돌이 있는 부분, 묘도에 천장돌이 있는 부분, 그리고 맨 아래쪽까지 계단상으로 단면과 평면에서 토층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송절 1호분은 크게 3번에 걸친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석실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성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젓갈색의 흙, 그리고 풍화 안반이 섞인 그런 흙들을 성기게 혼합을 해서 쌓아 올립니다. 석실의 출입부가 있는 부분만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회흑색의 점토들을 다량으로 깔아 놓은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호 석실은 파괴는 됐긴 했지만 1호 석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관못, 그리고 이제 관을 들 때 사용하는 관고리, 그리고 말 달의 고정 군구가 1호 석실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였는데, 형태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3호 석실과 1호 석실은 비슷한 시점에 조형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토기 중에서 이제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투창 형태도 그렇지만 목 부분에 아주 작은 오리 장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 이런 장식이 부착된 형태의 기대는 송제리 고분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제리 고분 1호 석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석실의 왼편에서는 무덤 주인공의 신분을 알려주는, 당시 위상을 알려줄 수 있는 복식 유물 일체가 일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머리 쪽에는 은재 관식을 꽂았고 허리 쪽에는 은으로 장식한 허리띠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에는 이제 작은 장식칼을 비롯해서 어떤 실제 사용했던 큰 칼과 여러 가지 형태의 화살촉들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현 석실의 동남부 쪽에서는 이제 마구 중에서 이제 등자하고 말 다리를 고정할 수 있는 금구 비롯해서 청동 잔이 확인됐습니다. 유물 형태 특징을 보게 되면 무령왕릉과 시기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주인공 역시 무령왕릉과 거의 동시기의 인물이었고 백제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지위를 인정받은 그런 인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 유물들의 어떤 출토지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백제 중앙이죠. 공주와 부여 지역부터 충청 서해안 그리고 서남해안의 영산강 유역의 송제리 고분, 그리고 남해안 쪽 지역에서도 비슷한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백제의 어떤 무령왕 그리고 성왕대의 주요 교섭한 지역들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